그래서 로우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부분을 변형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파트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 파트는 우리가 차후에 디스커션을 위해 가지고 남겨둘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데리베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데리베이션 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까지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끌고 옵니다. 이렇게 끌고 옵니다.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가 여기는 조인트 형태로 모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px, z 바 세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조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보고 싶으냐 하면은 z를 일단은 남기고 x, 세타로 이렇게 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확률의 기본적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컨디셔널 프로버비티 정의를 활용해서도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을 한번 분리를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로그 내부에서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면 이렇게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떼면은 그러면 어차피 요 앞에 QZ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로그 속에 있는 내용 중에 요 파트는 앞으로 들어오게 되고, 요 뒤에 있는 요 파트는 요 뒤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로그 x바 세타라고 하는 요 파트는 제 QZ라고 하는 여기를 Z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메이션 하고 있죠. 근데 Q를 우리가 뭘로 얘기하기로 했습니까? 예,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PDF로 생각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Z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하면 무엇이 됩니까? 포텐셜이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하면 이것은 확률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QZ라는 것이 요 앞에 있는 요 QZ는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가져온 상황에서 우리 어떤 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L 세타 콤마 Q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세타 콤마 Q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 마이너스가 갑자기 나왔다 좀 이상하시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요 위와 아래가 이렇게 싹 바뀌지 않았습니까? 위와 아래가 이렇게 싹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인트로덕션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나름대로 좀 재미있다, 그쵸? 어떤 게 재미있습니까? 자, 앞에서 요거를 우리가 시작으로 했는데 요렇게 됐습니다. 즉 앞에 있는 텀과 요 부등호의 앞에 있는 텀과 동일한 텀이 나오면서 빼기 이만큼이 나온 겁니다. 즉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적어드리면, 로그 P의 X바 세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이 이니퀄리티를 통해 가지고서는 또다시 로그 P의 X바 세타가 또 나왔는데, 이러면 이니퀄리티가 아니라 이퀄리티잖아요. 이니퀄리티를 만들어주는 팩터를 우리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 팩터가 무엇이었냐? 마이너스 Z에 대한 서메이션에다가 Q에다가 Z, 그 다음에 로그 Q, Z, P, Z 바 X 세타, 요 파트였다는 겁니다. 즉 요 파트만큼이 이니퀄리티를 만들게 되는 요 파트만큼이 이니퀄리티를 만들게 되는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니퀄리티의 생성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니퀄리티의 생성 근원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요 로어 바운드가 쫙 타이트하게 붙어지면서 이퀄리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그러면 좀 뭐 약간 변화가 생길 텐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로어 바운드를 타이트하게 맥시마이즈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무조건 맥시마이즈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보다 더 커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탁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요 마인 이니퀄리티를 만들어내는 요 팩터가 사라져야 되겠다 라는 것까지 결론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 파트를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우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뒤에 있는 세컨드 텀 요 파트가 좀 지웠는데 요거였죠. 요게 즉 이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파트가 사실은 통계하는 사람, 확률하는 사람들은 아주 친숙한 형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숙한 형태의 모습이냐?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과 매우 동일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정확하게 정의를 할 텐데, 먼저 KL 다이버전스는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두 확률 분포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매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QZ라고 하는 것도 확률이지 않았습니까? QZ 확률 분포입니다. 여기는 PZ 바 X, 세타, X, 세타가 가정이 된 상태에서의 PZ라고 하는 것이 또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확률 분포 Z에 대한 이 동일한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KL 다이버전스를 통해 가지고 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동일해질 때, 이 동일해질 때야말로 이 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KL 다이버전스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쿨백 레이버 다이버전스인데 KL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KL 다이버전스는 KL, P, 그 다음에 발을 두 개 붙이고 Q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그것의 실질적인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P와 Q는 PDF 펑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시메트릭할까요?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은 시메트릭한 매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P와 Q는 좀 다르죠. Q와 P를 바꾼다고 하면 값도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넌 시메트릭한 매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성질 중에 하나로는 KL 다이버전스는 항상 0보다 크게끔 이 매저 자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확률 분포 간에 서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매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P 분포와 Q 분포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보면 이런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특정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 있었고 특정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 있었고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 다른 노말에서 한번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요 믹스처 디스트리뷰션과 요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은 서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의 값이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요 믹스처 디스트리뷰션과 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차이는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값이 이렇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내가 쟤를 봤을 때 얼마만큼 유사한가, 또 쟤가 나를 봤을 때 얼마만큼 유사한가, 그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넌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서로 값들이 이렇게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럼 P와 KL 다이버전스를 0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개의 P 디스트리뷰션과 Q 디스트리뷰션이 완전히 딱 동일해지면 합치가 되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아규가 없이 로워 바운드가 타이트하게 착 붙어지겠죠. 옵티마이즈 되겠죠.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로워 바운드를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KL 다이버전스를 이퀄 0으로 만드는 확률 분포를 Q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이 뒤쪽 텀을 보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Q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KL 다이버전스 텀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지요. 자, 보면 이
Q라고 하는 것을 옵티마이즈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QZ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여기 있는 거를 좀 더 옵티마이즈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Q 값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컨드 L 세타 코마 Q는 어떻게 QZ가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PZ 바 X 세타로 구성을 하면은 QZ를 구성을 하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퍼스트 텀은 여기서는 픽스 되어 있고 요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텀이고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것이 특정 시간에 주어졌을 때 세타라는 것이 특정 시간에 주어졌을 때 요거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상황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Z에 대해서 한번 다시를 해볼 수 있는데 세컨드 텀은 이거는 좀 미니마이즈가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은 Z라고 하는 것의 어사인먼트를 요렇게 특정 시간대의 특정 이터레이션의 세타의 값과 파라미터의 값과 X를 받아들여서 계산되는 Z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거를 이 QZ라고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이게 KL 다이버전스가 0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로우 바운드가 옵티마이즈 되면서 이게 이니퀄리티가 아니라 이퀄리티가 되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우 바운드를 Q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대에 Q를 이렇게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여기서 이 세타라고 옵티마이징 세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PZ by X 세타 T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QTZ를 이렇게 만들어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면 어사인먼트 프로버빌리티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현재 있는 파라미터와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해 가지고 나오는 확률 값을 어사인먼트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KL 다이버전스가 이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음 타임에서 세타 t 플러스 1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 타임에서 요것을 요 Q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타 t라는 것이 특정 이터레이션 타임에서 세타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QTZ,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낼 수 있었고 또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Q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요것도 익스펙테이션 값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옵티마이즈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옵티마이즈를 해서 세타를 새로 찾아낸 것이 바로 세타 t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럼 그 세타 t 플러스 1이 된 것은 요렇게 또 다시 다 넣어가지고서는 또 바운드를 옵티마이즈 시켜주겠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EAM 알고리즘의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KL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을 알아내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KL 다이버 세타 T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Q 값이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세타를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세타를 다시 업데이트하면은 그러면 옛날에 딱 이 세타 T로 맞춰져 있던 KL 다이버전스 이퀄 제로 상황이 세타 T 플러스 1으로 이 확률 값이 변하니까 예전에 있었던 QZ 값이 더 이상 KL 다이버전스를 0을 만족시키지 않겠죠. 그럼 요걸 또 업데이트하고 그럼 요게 업데이트 되니까 요거를 또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반복하는 과정이 바로 EM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판별해 보면 요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L은 PX 바 세타를 알아내려고 이 모든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자체는 우리가 쉽지 않았다. 그렇죠? 이거는 로그랑 서메이션이랑 좀 섞여 있었죠. Z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베리어블을 마지널라이즈 아웃하기 위해 가지고 좀 어려운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활용해 가지고 이니퀄리티한 상황이라도 알아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까지 간 데에서 KL 다이버전스만큼 빼가지고 요 값이 바로 이니퀄리티의 값이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KL 다이버전스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KL 다이버전스를 옵티마이즈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옵티마이즈 시켜주냐? Q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P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면서 요거를 이퀄 제로로 끌고 가서 여기 있는 것이 새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퀄리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Q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세타를 다시 그러면 또 Q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세타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할 수 있잖아요. 세타를 다시 업데이트합니다. 세타를 다시 업데이트하면은 세타의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세타의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 Q 값도 요 P 값도 옛날과는 다른 확률 분포가 됩니다. 즉 KL 다이버전스가 다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KL 다이버전스가 다시 벌어지게 되니까 요것을 또다시 그러면 0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것을 또 이렇게 타입 바운드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또 이것이 세타가 옵티마이즈 되니까 이렇게 탁 올라가지만 또다시 KL 다이버전스가 벌어지는 또다시 탁 올려주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EM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 조금 지우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거를 다른 그래픽화한 상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확률의 이 산은 이게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등고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랜덤하게 잡습니다. 랜덤하게 예를 들면 세타를 특정 지역에 잡았고 뭐 Q가 특정 지역에 잡혀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여기서 이 타이트하게 가장 확률을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Q를 업데이트합니다. Q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Q가 업데이트 되지면 그러면 세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새로 들어온 Q가 업데이트 된 걸 기준으로 세타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칩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Q 입장에서도 또다시 KL 다이버전스가 벌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Q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와 Q의 디멘전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한 디멘전이 번갈아 가면서 옵티마이즈 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럼 EM이 이렇게 로우 바운드를 업데이트 치고 이렇게 세타를 또 업데이트 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항상 글로벌 옵티멈을 만족시키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렇게 옵티마이즈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로컬 옵티마이에 결국에는 빠지게 될 것이고 저먼 곳에 더 나은 어사이먼트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처음 초기 값에 의해 가지고서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못 찾을 수도 있는 로컬 옵티마이에 빠지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EM의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현실에서 잘 워킹합니다. 많은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있는 모델에서 이 EM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인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런 그래프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점이라고 하죠. 새들 포인트, 이런 새들 포인트의 EM 알고리즘이 로컬 옵티마로 딱 빠지는 경우가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새들 포인트는 사실은 로컬 옵티마도 아닌데 더 이상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 돼가지고 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EM 알고리즘이 프랙티컬리 나름대로 잘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모델에서 쓰고 있지요. 자, EM 알고리즘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M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P, X바, 세타만 있었는데 이제는 Z가 들어와가지고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널라이즈 아웃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것을 나름대로 옵티마이즈 하는데 쉽지 않았다. 그리고 Z라는 언노운 베리어블과 세타라고 하는 언노운 파라미터를 번갈아 가면서 인퍼런스 해야 되는 알아내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EM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세타를 아비트로리 포인트에 잡아줍니다. 그냥 막말로 하자면 막 잡아주는 겁니다. 세타를 막 잡아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첫 번째로 expectation step이라는 것을 돕니다. expectation이라는 것을 돈다고 하면은 즉 결국 엔드 스토리 뭐였냐면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Q를 선택하는 것이 되었고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것은 이퀄 제로로 만들어주는 것이면서 Q가
이퀄 요 확률 함수가 되는 것이 답이었다. 그러면 QTZ는 이퀄 PX 바 세타. 세타는 지금 마음대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값 자체는 있는 상황이죠. 값 자체는 있고 X는 뭐 어차피 관측된 거니까 값이 있는 상황이고 Z에 대해서 이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거를 우리 방금 얘기했던 K-민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대응을 해서 보면은 개별 데이터 포인트마다 어떤 클러스터에 어사인 될 것인지 이 레이턴트 피처를 어사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Q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텝을 통해서 옵티마이즈 됐습니다. 그럼 M 스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M 스텝은 이번에는 Q라고 하는 확률 분포가 옵티마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아규맥스 하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Z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옛날에 여기선 Z라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Q를 통해 가지고 요 Z라는 것에 대한 모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알고 있는 것, XZ가 알고 있는 것이 되었고 이제 세타만 업데이트 치면 되는 것이 돼 가지고 예전부터 통상적으로 써왔던 ML이라든지 그런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GMM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GMM K-민스는 EM 알고리즘을 활용한 것입니다. EM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옵티마이즈된 어사이먼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GMM K-민스 모델들이고 그것을 내부적으로는 파라미터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EM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MM K-민스 GMM에서의 EM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 GMM 모델에서 EM을 적용한다는 뜻은 세타 제로라고 하는 것은 arbitrary 포인트로 주고 이 스텝에서는 이 QZ라고 하는 Z의 분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assignment probability가 되는 것이죠. 이 assignment probability를 PZ 바 X 여기 콤마 사실은 세타도 다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세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퀄을 두는 것이 이 스텝이 되었다. 그 다음 이 스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Q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Q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MLE 방식의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미분해가지고 이퀄 제로 두는 형태로 얼마든지 요거는 라그랑지 메소드를 썼죠.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즈 해나갈 수 있었다. 즉 GMM을 EM으로 파라미터 인퍼런스를 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 시작은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는데 un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클러스터링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링을 하다 보니까 레이턴트 피처에 대한, 레이턴트 팩터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레이턴트 팩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파라미터 인퍼런스를 하기 위한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래서 EM이라는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K-민스와 GMM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번 주차 동안에 배웠습니다. 다음 주차에서는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이 스페이스에 대한 이 투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의 점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했었죠.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타임이 들어갔을 때 이걸 다이내믹하게 어떻게 클러스터링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 히든 마코프 모델, HMM이라고 부르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